새벽 2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울의 중심지 종로 얼지로 일대는 더 이상 인기척이 없다. 그러나 사막에 세워진 라스베가스처럼 밤의 도시를 낮처럼 밝히고 있는 곳. 잠깐만요. 88,000원. 11,700원. 마치 다들 잠들기를 기다렸다 나타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홀로 밤을 즐긴다. 낮보다 더한 열기와 활력으로 진동하는 그곳. 동대문엔 밤이 없다. 겨울철 감질 날 만큼 짧은 해가 넘어간 뒤 청계천가 이른바 동대문 일대에서는 낮보다 더 화려한 밤이 펼쳐진다. 언제부턴가 동대문은 패션의 모든 것이 집약된 밸리이자 메카로 불리기 시작했다. 동대문은 이제 더 이상 문화유적인 동대문만을 떠올리는 이름이 아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 동대문의 도매상가 앞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전세 버스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각 지방에서 의류업을 하는 상인들이다. 일주일에 2-3번 전국의 의류 상인들은 동대문으로 모여든다. 이들의 목적은 재고로 남은 옷들을 반품하고 최신 유행을 건넌 옷들로 빈 가방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저거요? 이거는 바지는 언니 보는 것보다 입혀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분 습관이에요. 가게인지 창고인지도 모를 만큼 비좁은 매장. 원단이 이곳의 도매 상가들은 상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물류 창고다. 안을 보시면 라빠까지 이렇게 다 쳐져 있어요. 잠깐만. 그냥 캐주얼하고 동대문은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 그래서 이쪽을 많이 와요. 걔는요? 27개 쇼핑몰, 가게는 27,000여 개. 여기서 팔리는 옷들의 상표는 대개 동대문표로 통칭된다. 모르긴 해도 상표 등록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상표로 기록될 이름이다. 66을 저 단색으로 주죠. 11,700원 언니. 예. 아. 지방 상인들이 쇼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서너 시간. 그리고 이들의 쇼핑이 끝나갈 때쯤이면 마치 상가 안의 상품들을 다 내다 놓은 것처럼 상가 안팎의 상황은 역전된다. 물량이 물량이니만큼 돈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 번 올라오면 보통 250 정도 가지고 와요. 창원에서요. 280만 원 정도. 오면 한 300, 한 300~400만 원. 옷가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가방이다. 그런데 이 귀한 옷가방들이 빠짐없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호수 다 적어놓거든요, 이게. 호수를 남의 장사 미천 탐내지 않기. 거대 시장 동대문을 움직이는 불문율 중에 하나다. 내려갈 때는 짐 따로 사람 따로 내려간다. 그저 구경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인데 상인들은 남의 속 모르는 얘기라고 혀를 찬다.
옛날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9시 정도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밀려 다녔습니다. 밀려 다니고 새벽 4시, 5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 2시 이후에는 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손님들 숫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한 4,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동대문의 장점은 유행이 빠르고 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점은 서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대문은 카피랜드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집에서 진짜 잘 나가는 거 있으면 바로 옆집에서도 바로 그 다음날 물건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옛날처럼 큰 돈을 번다는 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좀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점점 상가가 또 하나하나 또 늘어나면서 나눠 먹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 같지 않다. 남들 같지 않다.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동대문의 밤은 여전히 활기차다. 동대문에는 밤낮의 생체 리듬을 바꿔놓는 마력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새벽 3시로 훌쩍 넘긴 시각. 도매시장에는 서서히 정적이 찾아들고 밤낮이 바뀐 사람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이 돌아온다. 불면의 밤을 보낸 뒤에도 일부 도매상들은 금세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 이들은 아예 하루를 다시 시작한다. 이거 다 내보니까 이 칼라 쓰라고요? 옷을 만드는 공장업자와 가게 주인, 디자이너 그리고 원단업자까지 도매상 4인방의 경영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동대문 시장에 일어난 최근의 변화는 젊은 주인, 젊은 디자이너가 많아졌다. 이들은 자기 일을 한다는 보람에 어른 세대 못지않은 일 욕심을 자랑한다. 같은 색깔 같은데 크게 보면 이거는 묻혀서 은은하고 좀 자유롭고 일하는 게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그다음에 좀 빨라요 흐름이. 그럼 개인적인 능력을 브랜드보다는 더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 미쳤어요, 실장님?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그날 물건 하면은 저녁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그런 거 재밌고 밤에 일하는 것도 재밌고. 가게 주인과 디자이너 신일희 씨는 아침마다 원단 시장을 들러 공장으로 향한다. 그날 밤 가게에 들여놓을 옷들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스탠코트 만들어주세요. 12월 스탠코트? 동대문의 경쟁력은 초스피드를 자랑하는 생산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면 기본형 바지나 자켓 이런 종류는 옷법만 있으면 안전자리에서 뚝딱이다.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옷 다 만들어진 거예요. 좀 전에 한 벌만 딱 만들면 한 20분? 30분? 네.
쉬운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그런 건데 1시간이면 한 벌은 무조건 거의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 나온 상태에서. 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실험적인 디자인도 금세 작품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건 동대문 디자이너들만의 특권인 셈이다.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한 의상이 나오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 한 3, 4년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처음 시작한 디자이너라도 첫날이라도 자기가 그림을 그린 옷이 나와요, 그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죠. 신기하고. 청계천가를 따라 늘어선 동대문 시장의 이율에는 한국 전쟁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후 청계천변에 하나둘 생겨난 노점들을 시작으로 1961년에는 정부가 지정한 도매시장 평화상가가 세워졌고 뒤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장들과 소매시장이 들어섰다. 사람들이 동대문 시장에 꿈과 청춘을 바치기 시작한 건 이 무렵부터였다. (5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풍경 하나는 아직도 지게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점은 이들의 걸음이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바쁘다는 것이다. 바빠요. 바빠요? 바쁘요. 네? 빨리 갖다 줘야죠. 이거 나왔으니까.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많이 갈 때는 뭐 10번도 가고 한 번 갔다 얼마예요? 6,000원, 7,000원 한 번 가야죠. 잠깐만요. 몰라보게 커진 시장 규모만큼이나 짐꾼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도매상과 소매상이 일제히 문을 여는 몇 시간 동안 이들은 곳곳에서 불러 제끼는 운반책이 된다. 실력당 지금? 다 이겼어. 쉴 시간 없어요, 아침까지 바쁘면. 짐 들어가는 시간이 한 7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짐 들어가거든요. 그 시간 끝나면 이제 배달하고 이제 매장에 들어오면 물건 걷고 이제 반품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 7시 끝나서 집에 가면 9시 반 되더라고요. 우와씨! 밤을 도와 상경한 지방 상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만큼 물건을 확보해야 한다. 20-30kg은 너끈해 보이는 짐을 싣고서도 걸음을 늦추지 못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금은 좀 몸에 익어갖고 다 요령으로 하잖아.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지게 안 접는 사람들이 지게 지니까 몸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낮밤이 확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힘을 못 쓰죠. 처음에.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건 없는데 가도 집에 가서 잠은 잘 자요. 피곤하니까 잠 많이 자요. 한 5시간, 6시간. 모든 게 자동화되고 편해지는 세상인데 겨우 지게 타령이냐고. 대답은 동대문 특유의 상가 구조에 있다. 지게가 아니고서는 그 좁은 복도와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스밀라노 거기 차 있거든요. 차에다 그냥 던져주면 되고. 좀 이따 오는데 이거는? 예? 좀 이따 온다고 차가 좀 이따 온다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여전히 지게가 쓰일 줄 알았을까? 차야. 동대문의 짐꾼들은 대형 상가들마다 팀을 이루고 있다. 상가 앞에 간이 테이블 하나 놓은 자리가 짐꾼 부대의 본부다.
오랜만입니다. 여보세요? 2층 523 올라갔는데요? 2층 523만 올라가 봐. 2층 523. 팀별로 주문을 받고 수입은 각자가 받은 돈을 모아서 경력별로 분배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보증금조로 상가에 큰 돈을 맡겨야 하지만 요령만 붙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벗을 수 있다. 직업이 귀천이 있나? 애들하고 애들 교육 가르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거 뭐 관계 없어요. 이거. 웃어도 좋고 괜찮아. 소득이 없고 참 못하면은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되고 뭐 그러겠지만 소득이 우선 괜찮으니까 당당하지. 낮과 밤이 바뀐 데다 이 일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이 일을 오래 하겠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다. (30대) 장정도 2, 3년 정도면 백기를 든다. 한두 사람씩 지친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당신은 자연스레 지게부대 대장이 됐다. 아주 어디로 찍고 따라다녔어. 화물 담당으로 시작해서 동대문 일대에서 보낸 세월이 올해로 16년이다. 동대문에서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깎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얼마예요? 5,000원. 4,000원만요. 아이고, 오면 드릴게요. 반품 유수증 갖고 오면. 이거 맞다고 그거 준다고? 네. 알았어. 아이고, 뭐라. 강 씨는 애누리 없이 몸으로 때우는 일을 번번이 깎자고 드는 상인들이 섭섭하다. 이거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갖다 주시면. 그건 비밀이야. 왜 비밀이에요? 많이 받는데 있고 적게 받는데 있고 그래. 대략적으로 5,000원 넘어요? 5,000원 받고 여기까지 누가 오겠어? 봐봐, 이렇게 큰 놈의 두봉다리 갖고 그럼 10,000원 넘어요? 돈 5,000원, 6,000원 받고 이 집 해먹겠어? 지게 운임을 회당 얼마 또 거리에 따라 얼마 해서 받다 보니 맡기는 사람들은 늘 지게 한 몫에 짐은 산처럼 쌓는다. 뭐, 그럴 때 해주도 않더만. 깜빡했나 보네 여기요. 알아? 말만 잘하면 지게 한 짐 져다주고 고등어 한 손 얻은 시절도 있었다지만 몰라보게 복잡해진 동대문에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옛날 인심 같질 않다. 좀 쉬었다 하시죠. 남들 이러는 게 쉬워. 시간이 돈이에요? 무게 몇 개가 따진다고 막. 배달에는 베테랑이라는 강 씨가 상가 안에서 갑자기 길을 잃었다. 이거 2층인데? 아 진짜 헷갈리나 봐요. 잘 몰라서. 그럼 다른 게 나 헷갈리잖아. 최근에 생겨난 상가들은 옛날 같지가 않고 미로처럼 복잡하다. 이른바 동대문의 새로운 스타일이다. 7,000원이요? 원래 2,000원 받았어요. 7,000원이요? 나이 드셔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어요. 다른 젊으신 사람보다. 똑같이 뭐. 큰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나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해야 눈치를 덜 보는 거지. 그러네, 똑같으니까. 나이 먹었다고 뭐 봐주는 게 어디가 있어? 나이 먹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돼.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야 그게 속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동대문의 변화는 늘 사람의 그것을 앞지른다. 그것이 동대문이 살아온 비결이다.
동대문에는 하루 2,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찾는다. 세타 사고 지갑 사고 액세서리 买太小了吧 마음에 드냐고. 他说你中意啊 마음에 드네요. 외국인에게 동대문은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왜 이쪽으로 온 거죠? 여기가 볼 게 더 많으니까. 어떤 점이? 어떤 점이야? 싸고 유행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네, 좋아해요. 스케줄에 꼭 있어요. 싸고 빠르고 많다. 동대문의 이 독특한 판매 방식은 마침내 일본까지 전해졌다. 작년 7월 일본 시부야 거리의 백화점에 동대문 시장이란 이름의 대형 매장이 들어선 것이다. 비좁은 가게, 싼 가격, 밀고 당기는 흥정. 이곳에서는 동대문의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동대문의 전부일까? 지난 11월 말 코엑스에서는 2001 스파 패션쇼가 열렸다. 국내 내로라 하는 디자이너들이 참가했고 그들의 무대를 선망하는 미래 모델, 디자이너들이 객석을 메우고 있었다.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패션쇼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미래의 디자이너 이진윤 씨. 사실 그는 동대문에 자신의 작품을 내놓고 있는 현재의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내 옷이 그래도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제가 만든 옷으로 제가 디자인한 옷으로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말로 인한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소재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업적인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쇼에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진윤 씨는 패션계의 큰 어른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선생님 봤어요. 그래 티켓 탔어? 아니 티켓은 못 받았는데. 물어서 네. 네. 열심히 해. 그렇게 진윤 씨가 가장 존경하는 진태욱 씨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요? 자신감 안 생겨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하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학생 신분에 패션계의 쟁쟁한 디자이너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런데 진윤 씨는 이날 스승 선배들로부터 가슴 설레이는 제안까지 받았다. 아니 신이 다음번에 쇼 한번 하시라고. 스파에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네 어디에요? 너네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니 그렇게 쇼만 하면 돼. 쇼만? 그래, 해라. 자기 엄마 가져와서 쇼 하는 거 싫은데. 데뷔하는 거예요 데뷔요. 그래요. 강 선생님 추천하죠. 강 교수님. 강 교수님. 국내 디자이너들의 꿈이라는 대회장을 뒤로하고 진윤 씨가 향한 곳은 동대문의 한 소매 상가에 자리 잡은 매장. 상가 측에서는 뛰어난 실력의 디자이너들을 영입해서 전문 매장 구역에 고품질, 고가의 상품을 내놓도록 했다. 일종의 미래 투자다. 매장 입구를 장식한 디자이너들의 현판에는 이진윤 씨의 이름이 들어있다. 매장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진윤 씨는 작년에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에서 개최한 디자인 대회에서 입상했다. 이 매장은 대회 부상으로 1년간 무상 임대받은 것이다. 매장에 내놓은 옷들은 모두 진윤 씨가 디자인한 작품들이다.
진윤 씨는 특히 데님을 이용한 디자인에 푹 빠져 있다. 데님에 대한 매력이 어떤 일반 기존 소재보다는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님은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고요. 그리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다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생각에 데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크라 소재의 스판이기 때문에 손님이 입었을 때 어떤 기존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바디 실루엣에 잘 맞게끔 이 원단 자체가 올 여름 진윤 씨의 데님을 이용한 디자인은 신문 기사를 장식했다. 이런 어떤 인조 보석 우연히 이 매장에 들른 교포 의류 사업가의 도움으로 미국 라스베가스 매직쇼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진윤 씨가 만드는 청바지의 주제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파티용 의상,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지. 현지 바이어와 의류 관계자들의 반응은 상상외로 폭발적이었다. 제가 준비한 옷들이 정말 다른 부스에 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떤 바이어들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어떤 제 옷이 그만큼 외국 바이어들에게 인기 있는 옷이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 측에서는 그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학생 디자이너였지만 미국 가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디자인 공부하는데,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생활하는데 어떤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어떤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대로 안 챙겼어? 이게 다 있는데. 진윤 씨의 디자인을 샀던 교포 사업가는 그 자리에서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원 가량의 매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네, 다음에 또 이렇게 필요하시면 오시고요. 제가 이렇게 저희 있는 옷은 해드릴 테니까. 진윤 씨는 라스베가스 매직쇼의 행운이 동대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머리 조심하세요. 지금 형이 아침에 이사하고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진윤 씨의 숙소 겸 작업실. 많은 대회의 출품작들과 졸업작품, 그리고 파티 청바지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사용하던 어떤 보석이나 아니면 스팽글 이렇게 디테일을 지금 이렇게 샘플을 사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단추 이렇게 뭐 스왈롭스키 단추 보석이나 진윤 씨는 아니면 만드는 작품의 재료들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의 경험을 통해 작품에 필요한 유무형의 많은 재료들을 동대문에서 얻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달았던 어떤 이 스판글, 뭐 보석들 뭐 그런 거야. 이게 비즈나 이런 거. 제가 웨딩드레스 대상 받았던 작품의 전체는 아니고 이게 일부분인데 이게 잘 찍어야지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진윤 씨는 디자인 입문이 남들보다 늦은 편이었다. 지금의 디자인 학과를 들어가기까지 3군데 학교를 거치기도 했다. 그때 참 많이 부족할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몰래 물어서 만들었던 건데. 어떤 대회에서는 7번을 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대회에 8번째 도전한 작년, 진윤 씨는 기어코 상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그가 동대문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동대문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평일 오후 소매상가가 문을 열려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정확히 오후 7시 동대문 시장에 불이 밝혀지고 도매상보다 먼저 소매상가들이 문을 열었다. 청계천 일대의 제2의 러시아워가 시작된다. 평일날 한 4,000대 오고 주말 때는 한 5, 6,000대 들어올걸요. 어디서 주로 옵니까 잠깐? 네, 안쪽으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와요. 어서 안쪽으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전국에서 다 오는 것 되십시오. 같은데. 동대문의 밤과 함께 덩달아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교통경찰들이다. 동대문의 러시아워는 순찰차도 두 손 들었다. 다른 도로들이 한산해질 시각 동대문 주변 오히려 명절의 귀향길을 무색해 한다. 시장이 아니라면 교통 신호기가 있기 때문에 약 2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고 혼잡하기 때문에 14명이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다. 불법 유턴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경미한 사고다. 늘 그렇듯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한 게 화근이다. 내가 유턴을 하는데 그걸 안 박으려고 했다는 게 그건 뭔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아니 밖에 생겼는데 왜 안 따라 나와요? 경찰들이 아무리 철통같이 지켜도 모든 사고를 막긴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차들이 워낙 거북이 걸음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소매상과 도매상이 나뉘어 있는 동대문 시장. 그 사이에는 어김없이 짐꾼들이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횡단한다는 겁니까?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여기요. 길이 없으니까. 네. 길이 없으니까. 위험해도 건너 다녀요. 딱지는 어때요? 딱지 뜰 때도 있죠 가끔. 근데 봐달라래죠.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사장 얘기하면 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은 건너오려면 이제 딱지 끼고 그러는데 운반하고 그러는 분들은 좀 안 뛰더라고요. 지하차도가 있긴 하지만 짐꾼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도로에서 200m나 떨어져 있다. 그들에게 길을 돌아가라는 것은 이를 포기하라는 얘기와 같다. 딱지를 끊어줄까? 짧다. 하루에 18,000원? 18,000원 하고 딱지 끊어버리면 어떻게 모르겠네. 스티커 끊으면은 도의로 손해네. 조심할 거야 안 할 거야? 딱지 이제 안 다니게. 다시는 안 할때 약속하죠? 이번 특별히 받으린 거요? 응? 맞습니다.
모두들 다시는 안 건넌다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경찰은 없다. 경찰도 가끔 엄포형으로 딱질대긴 하지만 그리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짐꾼도 없다. 그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러시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동대문의 긴장감 속에는 묘한 틈새가 공존한다. 마치 경쟁을 하듯 올림픽 선수들이 기록을 다투듯 숨가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지만 격식 없는 흥정과 타협과 관용으로 서로의 관계에 윤활유도 되는 것이다. 비 때문에 동대문에는 손님도 줄고 배달 주문도 줄었다. 몸은 가볍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다. 바깥에 비가 오는지 아니면 뭐 한지 잘 모르실 경우도 있겠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가 오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호세 펠리치아의 멋진 음악입니다. 레인 준비하고요. 그리고 청해 주신 왁스의 사랑하고 싶어. Let it rain all night long. Let my love for you grow strong. As long as we're together, who cares about the weather? Listen, morning rain, listen to the song. And with every drop of rain, I can hear you call. Call my name right out loud. I can hear above the clouds, and out here among the puddles, you and I together huddle.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비 때문에 일제히 파장이다. 겨울옷은 부피가 커서 수입도 좋았는데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그만이다. 가서 딸내미 얼굴이나 봐야겠다. 아무 있나서 가서 놀고 있어. 아따 우리 아들내미 사진 좀 보여줘야겠구만. 딸내미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던 임 씨는 IMF 때 입은 손해를 만회하겠다고 동대문 짐꾼 일을 시작했다. 야 딸이나 아들네 똑같이 크다요. 똑같아 얼굴이 어렸을 때 보면은 빠박깎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다. 아들내미는 뭐야? 네? 세종이. 어? 세종이. 세종이? 세종 대왕할 때 세종이. 예상대로 이날은 평소보다 수입이 줄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손님들이 내일 한꺼번에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도 쉬어가는 날은 필요하다. 여섯 장 나올 수 있게끔 전부 다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하고 있어요. 앞판 있고 뒷판 있잖아요. 이거 잘라서만 그냥 잘랐으면 좀 달라고 그러세요. 아 그러면 삼촌이 진윤 씨에게는 주로 거래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주면 제가 거기서 장식을 사실 동대문에 납품하는 공장들은 대개 똑같은 옷을 많이 만드는 방식이라 진윤 씨의 주문은 과인일에 속한다. 진윤 씨는 주문을 마치곤 재봉틀 하나까지 차지했다. 신상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뭐 신상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내년에 제가 이제 그 패션쇼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거기 온 만큼은 이제 제 손으로 다 만들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뭐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한 최소 한 60불 이상, 80불 이하 정도가 제일 적당한 그 패션쇼를 열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진윤 씨의 디자인과 코디 감각은 공장 아주머니들에게 괴짜로 통한다. 아주머니들 생각엔 돈을 주고 입으래도 못 입을 옷들이다. 아 저거는 진짜 수공이다 수공. 이게 스판크지. 가위감 이런 거 있어? 네? 가위감 이런 거 있어? 그 주문했던 게 만들기가 힘든 거였어요? 예, 힘들어. 예, 힘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런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좀 더 힘들었어요.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러지? 손이 만들기 어려운 것보다도요 손이 많이 가지요. 이런 우리나라 이런 이렇게 시장으로 나가는 옷보다도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동대문을 처음 그 어떤 그 심야 시간에 한번 가봤을 때 패션에 열정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일을 하는 분이 굉장히 열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하지만 어떤 이 패션밸리가 충분히 어떤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 그 정말 좀 더 고급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라스베가스에 다녀온 뒤 석 달 동안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찬사를 한 몸에 받았지만 진윤 씨는 처음 진출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몫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단지 디자인을 해주고요. 어떤 모든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어떤 미국에서 다 이루어진 기획물이고 그리고 어떤 마케팅 전략이고 세일즈 매니지먼트까지 전부 외국 사람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디자이너로서 해야 될 부분이 한 100에 10%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진윤 씨는 내년에 다시 한번 라스베가스 매직쇼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순전히 자력으로 자신의 판단, 현실감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안목으로 진출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이자 당장의 꿈이다. 진윤 씨는 동대문에서의 산 경험이 그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믿는다. 겨울철 짧은 해끝에 다시 밤이 오고 동대문 시장이 눈을 뜬다. 동대문에는 낮 동안에 그것 못지않은 활력과 생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충분히 어떤 고가 전략에 맞는 어떤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옷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보여드리기까지 어떤 패션쇼도 고안하고 있고요. 동대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연예인처럼 꾸며줄 수 있는 옷들, 누구나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하는 돈, 그리고 오랫동안 채워나가던 목표.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들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겠죠. 독립을 해서 사업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하는 꿈을 가지든지 일을 배워서 자기 가게를 하려고 디자이너가 꾸민 사람도 있을 거고. 꿈이 뭐예요? 네? 전화 많이 보다가 시골 가서 좀 하고 싶어요. 조용히. 동대문에서는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먼저 밝아온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의 꿈이 살아 숨쉬는 밤이다.